안녕하세요. 옥타코 대표 이재영입니다. 장시간 또 이 파이버 하나 주제로다가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데, 솔직히 저는 오늘 커리큘럼 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신임명에서 처음에 이 기술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사례 쪽으로 가면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돼서 오늘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얻어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6년부터 이쪽 파이도를 봤는데요. 저는 한 7년 동안 제가 집중한 거는 키워드는 이제 파이도, 그 다음에 MFA 다중인증, 그 다음에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 세 개가 이제 저는 열심히 했던 키워드 같습니다. 저희 옥타코도 이제 16년에 이쪽 전문 기업으로다가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같은 호에서 저렇게 특히 이제 파이도2 시큐리티 키 쪽에서 차별을 좀 많이 둬서 인정을 받았고, 이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도 얼라이언스 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냥 보면 다 파이도 하시는 업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텔레콤하고 이제 이쪽 B2C 서비스 쪽에 많이 하시는 업체들이 있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이 벤더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벤더분들은 이제 각자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쪽으로 하고, 이제 오늘 또 발표 주신 에어큐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이도인데도 네트워크 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보면은 저게 사이버 보안에서 저희가 지켜야 될 자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있겠고요. IaaS, 파스, SaaS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버나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PC 또는 랩탑, 또 모바일 또는 태블릿,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도 B2C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테고, B2B가 있을 테고, B2G가 있을 테고, 다 종류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아까 이제 에어큐브가 저 네트워크 쪽에 파이도 적용하셔서 굉장히 잘하시는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쪽에서 DLP나 여러 가지 또 이 데이터 보안하는 쪽이 있고, 프로세스 있고, 이제 로봇하고 띵스에서 이제 IoT 쪽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보면은 말 그대로 지금 환경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이 변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세츠 에브리웨어입니다. 에브리웨어. 옛날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하나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거 하나만 관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 환경이 다 되고, 말씀드린 저런 디바이스나 접촉해야 될 접촉면이 많아지면서 이게 말 그대로 메쉬 아키텍처가 되고 있거든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걸 감당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들도 원래 쭉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안 보여드리는데 워낙 복잡해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자산들을 인증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보호하고 접근할 거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파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도 2로 가면서 이 웨버센 API가 확실히 이제 효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치밀 매니저님께서 제가 파이도 진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파이도의 디플로이먼트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게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지 저희도 사업도 하면서 실제로 효용을 얻는 거잖아요. 효용을 얻는 거에서 이제 파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도2 웨버센 API가 되면서 인증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자산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미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워드, OTP, 스마트 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증하는 게 옛날에는 다 싱글 솔루션이 싱글 시스템에 붙어가지고 인증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들이 실제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기끼리 서로 연결돼가지고 엄청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자산이 우리가 클라우드만 쓰는 데도 있고 온프레미스만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특히나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특히 B2B 쪽에서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사스끼리도 서로 막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 복잡해지는 메시 아키텍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제일 요새 이제 핫한 이슈가 그 아이덴티티 퍼스트 폴리시죠. 그래서 모든 쪽에서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어센티케이션, 저는 이제 어센티케이션 퍼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확실하게 먼저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도 기반의 이제 패스워드 MFA로 이런 자산들을 그 연동하고 고객들을 지원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계정 탈취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고객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산마다, 고객들마다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다 틀리잖아요. 뭐 사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니 네트워크니 서버니 뭐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MFA고 똑같은 파이도도 적용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파이도가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전통적인 인증 솔루션 저쪽 파트에 있는 건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OTP면 OTP, 지문 인증은 지문 인증, 얼굴 인증이 얼굴 인증, 대부분이 생체 인증 알고리즘의 기술을 가지고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붙이는 그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파이도가 나오면서 이제 온라인 어센티케이션을 하면서 바이오메트릭이 같이 붙고 또 다른 인증 방법들도 다양하게 붙으면서 그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뒤에서도 더 이 점을 설명드릴 거지만, 실제로 이제 종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게 어떤 특정 알고리즘 가지고서 하나의 솔루션에 연동할 때 그 뭐 OS 버전도 확인하고 브라우저 버전도 확인하고 나중에 또 다른 거 연동할 때도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유지보수 할 때도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이도가 그 강력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굉장히 줄여준다는 거죠. 연동하고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는 보안키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트러스트키, 여기 오 대표님도 계신데, 저희 보안키 쪽에서는 이제 트러스트키하고 저희하고 글로벌 한 5대 업체 안에 들어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글로벌로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보안키로 했다가 나중에 고객들이 문제를 계속 풀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워드리스 MFA까지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이도 기반의 이제 다양한 인증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 지문,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 2는 이제 플랫폼 어센티케이터 지원을 하니까 이제 맥 PC에 있는 터치 아이디, 그 다음에 윈도우에 붙어 있는 지문, 그 다음에 보안키,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고, 또 국내에도 또 해외에도 이미 PKI의 이제 디지털 전자서명을 워낙 많이 쓰니까 전자서명을 전문적으로 또 관리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또 파이도도 붙여서 하고, 그래서 엑스닷 509 쪽 연동하는 것도 있고, 또 고객들 중에는 꼭 1대1뿐만 아니라 1대-N을 요청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1대1을 이제 할 때도 파이도 개념을 적용한다면 서버 사이드에 HSM을 갖다 놓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보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지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런 방법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 기반의 뭐 OTP, 푸시 뭐 이렇게 쭉 이제 지원을 하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말 그대로 이제 파이도는 하나 안에 다 담으니까 나머지 인증 방법들이 그냥 옵션으로 가는 거죠. 옵션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 방법들의 요구 사항도 다 다른데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더 플렉서블한 겁니다.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경험한 방법이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키도 또 있어서 전부 다 이제 파이도 키고, 이런 키 같은 개념은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신기은 매니저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아키텍 자체가 이제 안전하게 된 거죠. 안전 영역을 활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안전 영역에다가 뭐 윈도우 헬로도 집어넣고, 파이도 유스테프도 집어넣고, 파이도 2도 집어넣고, 필요하다면 PKI도 집어넣고, 또 이제 OTP도 많이 집어넣죠. 왜냐하면 OTP 같은 경우 RSA OTP가 특히나 이제 네트워크나 데이터 쪽에 이제 인프라 쪽에 또는 윈도우 서버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데, RSA OTP 레거시를 키에다가 집어넣고 지문을 터치하면은 RSA OTP가 들어가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도 어떤 SI 없이 그냥 키만 있으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부터 이제 클라우드까지 다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보안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키가 생체 인식도 마찬가지고 보안키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다 일장일단이 있고 어느 한 솔루션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하게 다양한 자산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현재까지 나온 가장 효율적인 해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해보면서 느낀 게 파이더가 어떤 면에서 좀 좋은가를 보면은 일단 확실히 이제 아까 신기현 매니저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피싱, 스미싱, 스푸핑, 뭐 또 MITM 이런 공격에 확실하게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는 ATO에 대해서 확실히 방어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더 기반의 이 솔루션은 말 그대로 이제 보안성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리스트 기준으로다가도 기존의 바이오메트릭이나 또는 이제 지식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인증들이 레벨 제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AAL 어슈런스 어센티케이션 레벨 제로 원인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 3까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고객들이 봤을 때 이제 보안성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2가지 정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입 비용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전시회를 나가거든요. 나갈 때마다 제가 발표를 계속 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솔직히 저희가 보안키를 몇백 개씩 드렸어요. 드리면서 계속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이 파이더 도입의 제일 어려운 점을 물어봤을 때 1등이 전부 다 예산 문제였어요. 예산 문제. 늘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전문가들이 경영진을 보안 때문에 설득해서 이걸 투자하다고 하는 얘기 솔직히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나 뭐 경영적으로 이게 UX가 정말 좋아서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보안 쪽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힘도 이제 더 붙고 해서 이게 더 진행이 많이 되는데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OS나 브라우저의 디펜던시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아예 클라이언트가 이네이블 돼 있고 또 이제 웹오센 API라는 표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입할 때도 옛날 같으면은 이제 버전에 따라서 연동 개발해야 되고 SI성으로 개발하니까 뭐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던 게 웹오센 API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 만에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기간에 우리가 뭐 한 달 테스트하고 도입하냐, 뭐 2주 만에 도입하냐 차이지 도입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입의 이점이 굉장히 크고 말 그대로 도입할 때도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개, 20개를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일 효율적인 경우는 뒷단에 한 20개 정도 업무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SSO에 붙여가지고 SSO 하나를 파이더랑 연동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효과적이죠. 그러면 한 번 인증하면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SSO랑 붙였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국내에 많은 이제 MFA 제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붙이는 것도 빨리 붙이고 인증 수단도 한 번에 그냥 뭐 5개, 6개, 10개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입 비용에서 확실히 싸고 도입 기간으로 봐도 3개월, 6개월 걸리던 게 뭐 한 달도 안 걸리고 솔직히 몇 주 만에도 이네이블 하고 실제 구축은 뭐 거의 하루면 다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죠. 유지보수 쪽에서 OS 버전 바뀌고 브라우저 버전 바뀌면 또 연동 유지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이더는 좀 덜 이제 영향을 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연동 개발입니다. 이거를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지문 써보니까 좋아서 다른 시스템 연동하려고 그러면 또 개발하고 되는데 이제 파이더 같은 경우는 파이더라는 인증 플랫폼 안에 인증 수단을 다양하게 넣으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옵션으로만 추가해주면 그게 이제 얼굴이든 뭐 지문이든 음성이든 뭐 OTP든 계속 쉽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의 이점은 세그멘테이션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고객사들을 보면 이게 옛날 같으면 지문 써라 그러면 전 직원 다 지문 쓰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인증 수단이 다양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차장급까지는 그냥 모바일 지문이나 모바일 OTP 써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시스템의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인프라를 관리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보안키도 같이 써라. 또 매니지먼트 쪽도 보안키 써라. 연구소도 보안키 써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안의 레벨을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조직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 불편함과 보안성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은 제일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파이도는 근데 써보면은 이게 이제 인증수단도 편하고 특히 이제 생체인식 같은 경우에 워낙 편하다 보니까 일단은 써본 분들은 거의 다 좋아합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B2C 서비스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7년 동안 지금 국내에서 파이도 하고 해외에서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아무래도 다들 관심 가신 게 대고객 인증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대고객 인증 쪽에 가가지고 은행이나 이제 B2C 쪽 서비스에 모바일 지문을 먼저 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의 고객층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침체된 면이 있었습니다. 파이더가 국내에서. 그래서 이거 뭐 더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셨는데 파이더 2가 나오면서 그 가트너에서 보면 가트너 보고서에 그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 뭐 엄청 대단하겠네 하고 고평가됐다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서 이게 이제 인식이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다가 이제 수렴해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제 그 단계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로 파이도가 B2B 또는 B2C, B2G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대중화 단계로 가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일단 가트너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플래토 뭐 프로덕티비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중화 단계까지 가는데 지금 한 2년에서 5년이면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실제 필드에서 하면서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편리한 것 같아요. 편리해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생체인증 썼을 때 말 그대로 뭐 이거 저희가 B2C 서비스에서 이미 파이도 많이 써보면 느끼잖아요. 그 뭐 카뱅이나 뭐 저희 텔레콤 뭐 티월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써보시면은 되게 편하고 삼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일단은 보안 담당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써본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이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2%만 얘기해도 그 사람은 20명한테 연락이 오는 거니까 불편하다고. 결국에는 편리한 게 제일 담당자들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도가 확실히 편의성에서 좋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관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파이도에서 그런 데이터 많이 내보내는데 뭐 IT 헬프데스크의 비용이 뭐 40% 줄었다, 50% 줄었다. 또 IT 업무 부서가 이 인증 쪽에 서포트 하는데 붙어가지고 있는 게 한 30%였는데 파이도 한 다음에는 이제 패스워드 거의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한 생산성이 막 20% 좋아졌다, 30%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고객사들 만나보면 와 진짜 막 2차 인증하는데 막 10분씩 걸리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이 시스템이 복잡하게 돼 있고 이게 처음부터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한 사람이 보안에 대해서 아키텍을 계속해서 해오질 않은 거 대부분 그런 회사 별로 없잖아요. 담당자가 그때 그 사업 하고 나중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 전에 했던 아키텍을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때 필요한 솔루션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놔줘서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 다 뒤집어 엎어놓을 거야 하고 한 사람 없잖아요, 담당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을 보면은 인증이 막 너무 꼬여 있어요. 너무 꼬여 있어서 정말 사용 하시는 분들이 와 정말 막 한숨이 팍팍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도와드릴 때가 제일 솔직히 기분도 좋고 행복한데 그래서 관리자 편의성 면에서도 확실히 파이더가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패스워드를 안 쓰니까 이제 취약점 개선되는 게 있고 오늘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규제나 이제 흐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확실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그 규제들도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민간 기업은 각자의 이제 사업 이유로다가 이 패스워드 리스나 이쪽으로 옮겨 타시는 거고 그 정보기관은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옮겨 타시는 거잖아요. 정보기관은 이제 아마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거기에 이제 더 힘을 이제 보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적용되는 케이스가 일단은 PC 로그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PC 로그인부터 우리는 좀 패스워드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 PC, 맥 PC 또는 이제 개발자들 이제 리눅스 쓰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요구가 있고 이제 PC 로그인은 지금 윈도우는 이제 헬로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로우가 근데 이제 파이도로 PC 로그인은 이제 그 애저 AD나 AD 쓰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윈도우 헬로 포 비즈니스라 그래가지고 연동해서 가능하고 로컬에서는 파이도로다가 PC 로그인은 못하고요. 윈도우 헬로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보안키 안에 이제 윈도우 헬로가 들어있으면 PC 로그인도 가능하고 이제 맥 PC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동하면은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저희 옥타코드 여기에 제일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B2B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회사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쓰시거든요. 뭐 인프라 같은 경우 뭐 VDI도 쓰고 VM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고 뭐 또 거기에 뭐 보안 솔루션 뭐 싱클라이언트도 쓰고 또 또 애플리케이션은 뭐 ERP, CRM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것들을 다 통합하는 시장이 두 번째 있는 그 네트워크 로그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로그인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그 봤을 때는 두 번째 케이스하고 첫 번째 케이스하고 그 합쳐진 케이스가 일단은 제일 많았습니다. B2B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되면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재택근무 인증. 요거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제 VPN 연동 하는데 이제 이런 MFA 쪽에 제공하는 분들은 이제 레디우스를 지원하니까 레디우스 연동해가지고 이제 VPN 하는 경우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SDN하고 연동해서 이제 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서 패스워드 리스트로 이제 앞단에서부터 이제 바뀌는 경우 그래서 재택근무 인증이나 그 이제 리모트 액세스죠. 이제 리모트 액세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스입니다. 클라우드 사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도 그 CRM 쪽에는 세일즈포스를 쓰거든요.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도 다 파이더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저희 회사면에도 뭐 계약하는 것도 뭐 모드 사인 사스로 쓰고 더존도 사스로 쓰고 여러 가지 사스로 쓰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묶어서 이제 패스워드 리스트로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스 인증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하시고 좀 더 이제 큰 회사들이 그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국내에 이제 뭐 메가존이나 베스핀 글로벌 같은 데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파이더 연동해서 그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다 이제 묶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저희는 아니고 저희 이제 나머지 파이더 저희 코리아 워킹그룹 멤버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대고객 인증입니다. 이제 은행 또는 이제 그 B2C 플랫폼 회사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그 쓰는 대고객 인증 쪽에 그 저희는 이제 CIA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 국내는 이제 특히 B2C 쪽에는 아무래도 결제나 전자서명이 연동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자서명 PKI하고 파이도랑 연동해서 이런 경우가 그 많이 있죠. 대고객 인증 쪽에서 그래서 대고객 인증 쪽에 특화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파이도는 1대1이지만 또 1대-N 쪽에 이제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저희가 요 몇 년 동안 봤을 때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저 특수권한 인증 쪽입니다.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 저희 이제 카테고리다가는 저희가 이제 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해서 특수권한 인증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가 인프라 이제 중요한데 회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체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뭐 한수원 뭐 국방 뭐 에너지 쪽 뭐 상수도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권한 쪽에서 파이도를 도입하려는 욕구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고 그쪽이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도 하면서 그 파이도가 지금 이제 원래는 온라인 인증 쪽인데 이제 보안 키는 이제 이게 하드웨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NFC나 블루투스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출입할 때 출입 카드랑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입 카드로다가 사용할 때 이제 그
사무실 들어갈 때 이걸로 쓰고 그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파이도 인증으로다가 PC 로그인부터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인증을 하는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케이스들의 그 대다수라고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QRNG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QRNG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시는 저희 시민일 매니저님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같이 이제 텔레콤하고 그 텔레콤의 이제 그 자회사인 이제 스위스 IDQ랑 같이 이제 QRNG를 가지고 이제 파이도에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이제 개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QRNG는 이제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파이도 쪽에서 저희가 이제 난수를 쓸 때 저희가 TRNG를 썼거든요. 그래서 TRNG 쓰던 거를 이제 QRNG로 바꿨고 QRN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퀀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예측 가능성이 제로랑 이제 진정한 무작위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도랑 이 퀀텀을 한번 연동해서 한번 그 적용을 해보자. 뭐 양자 컴퓨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이제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제 PKI가 양자 컴퓨팅 나왔을 때 또 대응해야 되는 어떤 과목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그런 면에서 한번 또 그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게 요 이지퀀트라는 이제 지문 그 시큐리티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QRNG가 들어 있어서 이제 요거 다 이제 파이도 있고 파이도 UTF, 파이도 2가 다 들어 있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도에서 그러면 이제 양자난수를 어떻게 썼냐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파이도에 그 아까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제너레이션 하는데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때 저희가 양자난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QRNG가 실제로 이제 칩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그 갤럭시 퀀텀에 들어있는 칩이랑 같은 칩인데 그 요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빗 키 생성할 때 QRNG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크레덴셜 아이디 그 만들 때 그다음에 이제 키 어그리먼트 할 때 이렇게 양자난수를 사용해서 파이도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한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그 저희 SK텔레콤하고 또 저희 그 같이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5G 무선 환경에서 그 국가망 무선 환경에서 그 이거를 이제 저희 신민일 매니저님께서 이제 리딩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SDP랑 연동해서 그 패스워드를 안 쓰고 국가 업무망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 해서 요거는 또 이제 OS도 개방형 OS의 구름 OS를 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윈도우나 뭐 안드로이드 뭐 여러 OS는 이미 파이더가 돼 있는데 구름 OS는 아직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 OS에서 이제 구름 OS하고 이제 기타 저희 파이도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거기서 파이도를 구현할 수 있게 하고 구현하는 방법도 저희 보안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파이도 모바일도 가능하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그렇게 연동하는 이제 그런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대전시 같은 경우에 대전시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이 수가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물을 저희가 집에서 쓰면 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리터당 50원인가 뭐 하여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집마다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수가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요거는 이제 퀀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자체도 이제 QKD가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QKD가 통신 구간에서 QKD로 들어가고 이제 인증단에 QRNG를 쓴 그 인증 파이도 인증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이게 완벽한 퀀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퀀텀의 이제 아키텍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인증단부터 이제 통신 구간을 같이 이제 양자로다 적용을 해서 해보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수가관리 시스템의 관리자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PAM 쪽입니다.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쪽에 해서 이제 퀀텀으로다가 파이도를 QRNG 파이도를 적용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SK 쉴더스하고 저희하고 이제 SK 브로드밴드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 저희 CCTV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인프라 쪽에 CCTV 같은 경우는 통합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뭐 8호선이다. 그럼 8호선에 전체 연동된 카메라 뭐 수백 대가 넘거든요. 그거를 다 관리하는데 저희 뭐 뉴스에서도 났지만 CCTV 쪽이 그 말 그대로 비밀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해서 거기가 뻥뻥 뚫리는 거예요. 거기도. 이게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 시큐리티 쪽에서도 솔직히 오히려 사이버 보안보다 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도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자들 또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패스워드리스 파이더로 그것도 이제 QRNG를 적용한 파이더로 해서 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거 포함한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파이더의 QRNG고 그러다 보니까 다 웨버센 API를 제공해서 붙였기 때문에 실제 구축은 뭐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이제 패스워드 릴리스 방식을 적용을 해서 그 QRNG 하고 이렇게 한 케이스고요. 저희 옥타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실제로 저희가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고객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파이도 드론은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 테스트 페이지가 있거든요. 테스트 페이지 저희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양한 인증 방법들, 뭐 모바일 생체 인증, 저희 보안키, 그 다음에 PC에 붙어 있는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바로 그 테스트를 바로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서 파이도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루면은 이거 뭐 다 해보는데 솔직히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지정해서 내가 이거를 연동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웨버센 API 드리고 한번 연동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바로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다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연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연동해보고 파이더에 대해서 바로 체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해보는 게 답이기 때문에 저희 옥타코 같은 경우도 파이더의 확산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업계에서도 늘 뭐 필요하시면 와서 테스트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저희가 그 디플로이먼트 하면서 특히 이제 QRNG 파이더 쪽 케이스를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저는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저희 그 인증 쪽에 또 액세스 매니지먼트 쪽에 그 고객분들 도우고 저희 파트너들 도와서 하여간 문제 해결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는 걸 늘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실무자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거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여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 하여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